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주 시민들을 만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첫 소식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거론한 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를 가를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양산으로 넘어간 이 후보는 깜짝 일정으로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했습니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멘토로도 알려졌는데 국민통합 방안을 함께 논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양산 집중유세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한 것을 다시 한번 비판했고,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부정을 하면 제가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 때문에 양산에서 서울까지 수백 킬로미터씩 오가야 한다며 마구잡이식 기소라고 검찰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범진보 진영의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별도로 회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 개혁안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환점을 도는 대선 레이스에서 최대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인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나흘째 머물며 유권자와의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문수 후보,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판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자신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4년 중임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 270명으로 하겠다거나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로 임명하겠다고 예고하며 40대 총리 탄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경제 살리기 행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을 내놓고 경제인들과 만나선 기업민원 전담수석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현장 유세 장소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해 정치적 고향으로도 꼽히는 부천 등 경기 남부를 택했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린 수도권에 나흘째 머문 김문수 후보는 대선 현안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바닥 민심을 훑으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다음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TV토론회 준비를 위해 일정을 최소화할 거로 보이는데 반명 빅텐트 구체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서울에 머물며 2차 TV토론 준비에 전념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침 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공개 일정이 없다가 오후 8시부터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에서 나온 소식을 전했는데요. 주한미군 4,500명을 인태 지역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발 기사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을 인태의 다른 지역에 배치할 것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력 괌 같은 지역들이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이 내용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를 못 박았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엔 기호 4번이 선명할 것이라며 막판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유세 일정을 마친 뒤 국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끝까지 개혁신당 이준석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할 거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도 아니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역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단일화를 두고 불필요한 말씀이 많아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독자 노선을 천명한 겁니다. 앞서 이 후보는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유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현일 전 천안함장과 만나 과거 민주당 일각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망신주기라고 규탄했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선 시대에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하대를 찾아 학생들과 점심 먹기 행사도 이어나가며 청년층 표심 다지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행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단 1%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단일화 없이 당선된 지난해 총선에 이른바 동탄의 기적을 재현한다는 목표인데 남은 두 차례 TV 토론에서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새벽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오후 8시부터 열리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21대 대선 두 번째 TV토론회가 오늘 저녁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선거를 11일 앞두고 선두 굳히기냐, 지지율 반등의 계기냐,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후보가 닷새 만에 TV토론회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2차 TV토론회에서는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심화한 사회 갈등을 극복할 해법으로 개헌안이나 권력기관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금과 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은 물론 대선 TV토론회 첫 주제로 채택된 기후위기와 관련해 원전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 특히 커피 원가나 호텔 경제학,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한 공세와 맞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선두를 굳히기 위해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 반등 계기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응답이 42%였고 이준석 후보가 28%로 뒤를 이었고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이후 처음 지지율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토론회 결과에 따라 막판 지지율의 향방과 단일화 등이 영향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각 후보들은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2일간의 대선 공식 선거운동도 곧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YTN은 그동안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부동층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범보수층 결집이 다소 눈에 띄었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YTN이 지난 3주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아직 한 표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 끝났을 때만 해도 특정 후보 지지 의사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정리되고 13%로 줄었던 해당 응답자 규모는 이번 주 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도를 보면 범보수 후보군이 34%에서 40%로 이번 주 42%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1%포인트, 4%포인트 잇따라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도층 표심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 49% 지지율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61%를 기록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24%, 23%를 각각 기록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수층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합쳐서 66%였던 지지도가 후보 최종 확정 이후인 지난주 김 후보 63%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보수층의 김 후보 지지율은 10%포인트나 올랐는데 선거가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응집력이 높아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세대별로도 살펴봤습니다. 20대 표심이 눈에 띄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전 13%에서 시작해 지난주 22%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YTN 조사상으론 이번 주 이준석 후보 20대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고 30대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도는 상승세를 거듭해 이번 주 40%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없다나 모름, 무응답이 15%에서 점차 떨어져 이번 주 7%를 기록했고 정당별로도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노란색 통제선이 겹겹이 쳐져 있고 경찰 과학수사대가 분주히 오가며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9시 50분쯤입니다. 경찰은 40대 여성으로부터 살려달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문을 열어준 뒤 곧바로 몸을 피했고 이후 경찰관들이 가해자인 40대 남편 A씨의 진술을 들으려는 순간 갑자기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습을 당한 경찰관 3명은 머리와 팔, 손가락 등을 다쳤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원이 막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혹시 무슨 상황이냐 위에 칼불이 났다. A씨는 난동을 피운 뒤 자해를 시도했는데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저녁 7시쯤에도 서울 역삼동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쫓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은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차철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 30일 동안 경기 남부청 홈페이지에 차 씨의 얼굴과 사진, 나이, 성명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 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에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당진-대전 고속도로 화흥터널 부근을 달리던 25톤 탱크로리 화물 차량에서 염산이 누출돼서 한때 마곡사 나들목부터 유구 나들목 사이 9km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당산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택시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고 6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무인 점포에서 현금도 절도한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지점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하나증권 모 지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악성 코드를 휴대전화에 몰래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지하자마자 새로 개통한 뒤 인터넷 뱅킹으로 수천만 원을 빼내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지난 2월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잘 쓰던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됐다는 내용. 곧이어 LG U+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달려갔지만 잠시 뒤 농협 계좌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LG U+를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알뜰폰으로 개통했으니 자기네들이 이거에 대한 해지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마고 집에 다시 왔는데 이런 일과 A씨는 지난해 알 수 없는 부고 문자를 눌렀다가 바로 삭제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성 코드나 해킹 앱 검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사이 A씨 명의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농협 콕뱅크 재가입을 통해 간편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한 뒤 돈을 빼갔습니다. 심지어 농협 계좌는 과거 비밀번호 5회 오류로 A씨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던 상황. 그렇지만 사기 조직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문제없이 돈을 빼갔습니다. 다른 폰에서 고객님 명의로 인증을 해서 재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사용하시던 간편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다시 초기화되는 새로 생성하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가 돈을 이체받은 박모 씨를 특정했지만 이미 가상화폐를 산 뒤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뒤였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도 SK텔레콤 사용자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며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 A씨는 지난 석 달간 통신사와 은행, 경찰서를 수없이 방문했지만 통신사와 은행은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고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심해라라는 문자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컨트롤 채널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진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다 국민들 몫으로 떠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혼자 싸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개통됐는지 그리고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칩 해킹 사건과의 연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생산자 물가는 1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의 주요 지표인데요. 2달 연속 보합 추세였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분기 국내은행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국내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으로 2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이른바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실적은 어떨지 관심입니다. 최근 급식업계 2위 기업 아워홈을 인수한 한화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벤슨을 론칭하는 등 식음료 부문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벤슨의 첫 매장이 오늘 압구정 로데오에서 문을 여는데요. 모든 제품에 국내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을 살 때 빌리는 돈에 붙는 이자율인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아 주택시장 성수기인 4월에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뉴욕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0.5% 감소는 2009년 이후 역대 4월 중에 최저치죠? 네, 그렇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인상으로 미국 주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구매가 활발한 시기, 그 성수기인 4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3월보다는 0.5% 줄었고 1년 전보다는 2% 감소한 연간 환산했을 때 400만 채를 기록해서 예상치 410만 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주택 판매가 0.5% 줄어든 건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4월 판매 증감률 가운데 최저입니다. 미국의 전국주택 가격 이 중간값은 1년 전보다 1.8% 상승한 41만 4천 달러로 2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둔화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7%로 매우 높아 주택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이 미국 내 주택 재고는 145만 채로 3월보다 9% 증가했고 1년 전보다 20.8% 늘었지만 미국인들은 구매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럼프의 관세로 3분기부터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은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And now we're pricing out from 4 to 5 cuts all the way down to 2 to 3 cuts for this year in total and pushed out all the way into September at the earliest. Does not look like the Fed's going to cut anytime soon. 네, 관세가 상당수 유예되다 보니까 아직 미국 경제 지표는 탄탄한 것으로 나왔고 뉴욕 증시도 동반 상승세라고요. 네, 방금 뉴욕 증시가 마감됐는데 동반 상승세였다가 막판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진수는 마이너스 0.00%, 포인트로 따지면 1.35포인트 빠졌고요. 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고 0.4%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8%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세가 아니라 보합권이긴 하지만은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 예비치는 52.3으로 시장 예상치인 50.1은 물론 지난달 50.1을 넘어섰습니다. 관세에 대비한 신규 주문 증가에 힘입은 영향인데 다만
하지만 이 제조업 고용은 2달 연속 감소했고 이 생산자 가격은 2022년 9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비스업 PMI 살펴볼까요? 52.3으로 4월에 50.8보다 올라 기대치를 넘어서 제조업처럼 서비스 부문 활동 역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7천 건으로 전망치보다 낮았고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해 미국의 노동시장도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와 타겟 등 미국 유통기업들은 관세 충격파에 대비해서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스포츠 용품 업체,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의류 업체이기도 하죠. 나이키도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관세 때문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이 앞서 이 가격 인상이 관세 때문이라고 발표하자 이를 맹렬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업계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Have you made any determination on kind of what those tariff rates may look like and the timing of those?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하지만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자 관세 영향권 안에 든 우리 바이오업계는 신경만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는 2,515억 달러.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기준 39억 8천만 달러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제품의 최대 수출처입니다.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등 단체들도 앞다퉈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코트라에서 마련한 미국 바이오업계 동향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 수십 명이 몰렸고 대미무역에 일단 적신호가 켜졌고 그 기준과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 계획이 있던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셀트리온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냐? 이거에 대한 답도 아직 제가 클리어하게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연말쯤 원래는 6월 말까지 결정하려고 했던 것을 12월 말까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면 가뜩이나 높은 미국 내 약값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로 인한 국내로의 유턴 투자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철수시킨 뒤 괌과 같은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2일 이렇게 보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검토가 아시아에 대한 백악관의 공약을 걱정하는 동맹국들 사이에 새로운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국방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약 4,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철수시킨 뒤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곳에 이동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검토를 수행하는 고위 관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주가 조작 공범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관련자 소환 조사인데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홍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최근 이 사건 공범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모 씨입니다. 김 여사 사건 재수사 착수 이후 서울고검의 첫 관련자 소환입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데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거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이 입증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경위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 회장 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근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나머지 주가 조작 공범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유 씨가 전 씨로부터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 2개를 전달받아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 윤 씨의 청탁이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산청 하동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곳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올여름 산사태 가능성으로 2차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경남 산청 하동 지역은 산림 3,397헥타르가 불타고 시설 13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려되는 건 산사태입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나무들이 죽어서 지금 집안이 약해진 상태인데 만약에 올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장마로 인해서 이 집안이 약해지면 산사태가 우려. 산불로 타버린 산림은 나뭇잎이 비를 막아주는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가 줄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경남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청과 하동은 산불 이후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72mm 넘는 이른바 극한호우가 내린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산사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변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목을 우선 긴급 제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등과 같은 사방구조물을 설치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예방과 대처, 주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오사카 박람회에서는 최근 벌레떼들이 행사장 곳곳을 뒤덮으며 관람객들이 혐오감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 유출, 쉼터 부족 등과 함께 흥행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행사장 목조 구조물 천장을 벌레들이 빼곡히 뒤덮었습니다. 바닥 곳곳에도 시커멓게 벌레들이 몰려 있습니다. 유스리카라는 곤충으로 모기를 닮았지만 흡혈은 하지 않고 하천, 하수구 등에서 번식합니다. 관람객들이 불편함과 불쾌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행사장 내 업주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非常に深刻ですよね。床にもたくさんいるので、それを踏んだりとかしてまた汚くなったりとかっていう状況ですかね。 박람회 측은 살충제를 뿌리며 벌레들을 제거하는 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사카 박람회장은 쓰레기장을 매립한 인공섬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앞서 행사장 주변에서는 개막 전 메탄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ここは比較的出やす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から、もうマンホール立ち入り禁止にしてマンホールの蓋をもう開けておくと。 이외에도 흡연 장소와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하고 줄 서지 않는 엑스포를 홍보한 것과 달리 인기 전시관은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오사카 박람회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안전에서 청결, 편의성 부문에서의 각종 악재는 흥행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타이완 총통의 취임 1주년 연설을 비난하던 중국 앵커가 낭독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양국론을 반박하면서 조국 통일이란 문구를 하필 양국이라고 잘못 읽은 겁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대립을 대화로 대체하겠다면서도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재차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只要对等尊严，台湾很乐意跟中国进行交流合作。 중국 당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바뀔 수 없다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전하던 관영 CCTV 앵커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낭독 사고를 냈습니다. 라이칭더의 양국론을 반박하면서 조국 통일이란 대목을 하필 양국이라고 잘못 읽은 겁니다. 更阻挠不了两国，更阻挡不了祖国终将统一，也必将统一的历史大势。 방송 사고 영상은 CCTV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매체들이 해당 화면을 캡처해 보도하면서 희대의 말실수로 박제돼 버렸습니다. 실수한 앵커의 안위를 걱정하며 권위주의 체제의 경직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중국 스스로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한 셈이란 조롱도 담겼습니다. 中华民国是主权独立的国家，我们还是要呼吁中共务实面对中华民国客观存在的事实。 한편 라이 총통도 최근 인터뷰에서 양안 관계를 기업 인수합병에 비유했다가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 주택가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CNN과 AP통신 등은 현지 시각 20일 새벽 3시 40분쯤 샌디에고 몽고메리 이그제큐티브 공항 근처 미군 주택가에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CNN은 이번 추락으로 지금까지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각 21일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털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범행 직후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친 용의자를 체포해서 구금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30세 남성으로 이름은 엘리아스고 외신은 경찰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통합 코스가 자실 폭탄 테러 공격을 받고 어린이 3명 등 5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지만 인도 정부는 부인하는데요. 세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사건에 인도의 대리 세력이 연루됐으며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이 시각 관심 가는 뉴스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급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YTN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업로드된 영상만 90만 개에 육박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에 힘입어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처음 100만 명을 넘은 뒤 채널 개설 12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수치상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YTN 채널 구독자인 셈입니다. YTN은 이제 업계 표준이 된 자막 뉴스, 현재 가장 흥미로운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는 지금 이 뉴스 등을 통해 24시간 뉴스 채널의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특정 주제만 모은 기사들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달하는 에디터픽, 이슈픽 등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는 YTN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막 뉴스나 지금 이 뉴스 같은 숏폼 스타일로 뉴스 콘텐츠를 선도해왔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구독자의 욕구와 부합해왔다고 자부합니다. YTN은 앞으로 인공지능 AI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에 꼭 맞는 뉴스를 선별해 내놓고 TV 뉴스와 차별화되는 유튜브 전용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강해 깊이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출근길 옷차림이 고민되시죠? 오늘은 어제보다 선선해져서 겉옷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여름 같았던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휴일까지 이맘때 늦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서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8.9도고요. 대구가 13.8도로 선선한 편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되겠고 대구 22도, 광주는 23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그 밖에 영남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이 동반되겠고요.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